씨발 매번 너 때문에 친구를 잃었어. 네 그 싼티나는 남자 욕심 때문에. 나 이제 네 편은 더 이상 못하겠다. 이 우정 깬 거 너야. 친구들은 항상 있었지만 성인이 되어 연락이 거의 끊어지진 않았나요? 믿었던 친구들한테 배신당한 이후로 사람을 믿는 게 무서워진 적 있었나요? 다들 단짝 친구 한 명쯤은 있는 것 같은데 나만 진짜 친구가 없는 것 같아 고민이라면 제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진정한 친구가 별로 없다면 보통은 당신에게 문제가 있을 겁니다. 제가 발견한 문제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친구를 사귀는 기준이 까다롭다. 다시 말해 친구를 오로지 상호 즐거움, 상호 이익에 기반하기보다 본질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친구를 사귀고 그런 친구에게만 정을 주는 유형인 거죠.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어떤 사람에게 친구의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하는 세 가지 주요한 기준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도덕적 품성, 즐거움, 유용성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친구가 별로 없는 이유가 진정한 친구의 기준이 도덕적 품성이다 보니 그 기준에서 멀어지면 친구의 자격이 안 되는 것 같았어요. 예를 들어 A라는 친구를 만나면 재밌긴 해요. B라는 친구를 만나면 돈 씀씀이가 커서 소비가 부담돼요. A는 아마도 즐거움이 중요한 동기일 거예요. 관심사가 같아 함께 즐길 때 웃음이 끊이지 않는 사람을 좋아하겠죠. B는 친구로부터 얻을 수 있는 어떤 이익이나 재화에 기반을 둘 거예요. 이득을 주는 직업상의 연줄이 있거나 비싼 물건을 아낌없이 선물하는 사람을 좋아하겠죠. A, B에게 있어 저는 그들의 도구가 되는 것 같아 친하게 지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반대로 상호 존중에 기반하는 도덕적 품성을 지닌 친구에게는 아낌없이 주고 제가 더 다가가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 친구한테서 도덕적 품성을 발견하는 순간 끌렸으니까요. 서로가 선하기를 바라는 올바른 가치관을 가졌고 이를 실천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런 품성과 마음을 공유할 줄 아는 친구가 저는 진정한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내향적인 성격의 경우입니다. 어떤 사람은 활발한 반면 다른 사람은 조용하고 소극적인 경향이 있죠. 사람마다 타고난 성향이 다른 탓도 있기에 너무 걱정하거나 자책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향적인 사람도 나름 장점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오히려 적극적이고 활발한 성격보다 조금 더 신중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고 자기관리 또한 철저해서 실수나 실패 확률이 적은 장점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누군가는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을 매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다만 자신의 성향을 파악하고 단점을 보완하는 방향이 아닌 자신의 성향과 반대되는 행동을 억지로 하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로 유퀴즈에서 배우 임시완이 이런 말을 했었죠. 광희 같은 성격에 부러워서 말투를 한번 따라해 본 적이 있다. 밉지 않게 할 말은 하는 스타일의 광희 성격이 부러워서 실제로 따라해보고 난 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데요. 마음이 헛헛했다. 각자에게 맞는 성격이 있는 거겠지 하며 따라하는 걸 포기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자신의 진짜 모습을 버려가면서까지 억지로 반대되는 것을 채우려고 하면 마음이 편하지 않고 계속 비어있는 듯한 느낌만 들 거예요. 세 번째, 외모 콤플렉스입니다. 아무래도 외적인 모습이 첫인상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스스로 자존감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형수술을 하는 걸 추천하는 건 아닙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니거든요. 꼭 외모가 아니어도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매력을 찾게 된다면 자신만의 강점이 되어 극복할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또래 동조성이 약한 경우입니다. 또래 동조성이란 자신이 가진 신념이나 생각보다는 자신이 속한 집단이 취하는 생각이나 행동을 따라하는 성향입니다. 특히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시기인 청소년기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때 자신이 속한 무리의 분위기에 쉽게 휩쓸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또래 동조성이 발달할 시기인 거죠. 실제로 저의 경우 고등학교 2학년 때 정서적으로 제일 불안정했는데요. 절 괴롭혔던 같은 반 친구로 인해 마음의 문을 닫아 또래 집단, 무리들과 상호작용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정서 형성에 도움이 되지 못했고 또래 집단에서 받을 수 있는 영향력이 약했어요. 마음의 문을 닫았기 때문에 친구가 없어도 괜찮다는 자의식까지 생겨났죠. 친구가 없었기에 나를 지탱해주는 건 나밖에 없으며
나의 신념과 나의 생각을 나눌 친구가 없었기에 나의 가치 판단이 올바른지 점검할 기회가 없었어요. 저는 그렇게 서로 가장 많이 상호작용하면서 정서 형성에 많은 영양분을 주었어야 할 시기에 잘 성장하지 못한 성인이 되어버린 거죠. 그렇게 저는 오늘날까지 어떤 집단 내의 가치와 기대, 행동이나 태도에 따르려고 하기보단 나의 가치, 나의 신념만을 고집부리며 내가 우선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단 생활, 단체 생활에 남들보다 유독 어려워하고 취약한 것 같네요. 잠시 이야기가 자기 성찰로 빠졌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친구를 통한 응원과 사랑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좋은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친구가 없는 삶은 그 누구도 선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인간은 친구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할 친구가 없는 한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사회적 맥락에서 보면 좋은 친구가 있는 사람들이 친구가 없거나 나쁜 친구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은 명백해 보이니까요. 여러분에게 진정한 친구는 어떤 친구인가요? 적어도 진정한 친구라면 서로에 대하여 선의를 품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서로 잘 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을 서로가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지 않을까요? 이번 기회를 통해 진정한 친구의 자격을 다시 세워보고, 친구가 없다면 우선 친구부터 만들기를, 친구가 많기만 하다면 진정한 친구를 사귀기를, 그래서 질적으로 다양하고 풍부하게 공유하는 삶을 사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혼자 사는 삶은 온전히 행복하다고 하기 어려울 테니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